최근 7년간 코미디언에서 가수, 연극 배우까지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연예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세 사람. 이들의 사망 원인은 다름 아닌 돌연사. 심장마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음주와 흡연, 잘못된 식습관이 혈액과 혈관 건강을 위협한다. 야구계의 전설 하일성, 원맨쇼의 달인 넘버원. 이들이 여유만만을 찾은 이유는? 고지혈증 진단과 5년 내 사망한다는 선고를 받았던 넘버원. 체중 감량과 식습관 개선에 나선 그의 현 건강 상태는? 잘 안 보일 뻔했는데. 심근경색으로 3번의 대수술을 받았던 하일성. 검진 결과 또 한 번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들과 함께 여유만만을 찾은 박창규, 조진현 전문의가 말하는 혈액과 혈관 질환의 모든 것. 우리 수명의 바로미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명이요? 음식을 밤늦게 자주 먹는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혈액, 혈관 질환. 생사의 고비를 넘기려면 이것을 체크해라.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 여유만만 터줏대감 새 MC가 난생 처음 혈관 나이 진단에 나섰다.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린 MC 조우정의 혈관 나이. 몇 살? 혈관 질환자에게 탁한 혈관 맑게 만들고 막힌 혈관 뚫리게 하는 알짜배기 건강 상식도 살펴봤다. 곰국 끓여놓고 여행 가시는 거는 그냥 죽으란 얘기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몸에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혈액과 혈관 질환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 넘버원 선생님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청년이 돼서 오셨어요. 어떤 그 정말 전설적인 인간 복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한번 우리 조금만 듣고 갈까요? 달을 만약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러를 알겠나.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단담은 재미없지. 아멘. 이게 기독교 버전이고 요거 이번에 불교 버전. 불교 버전.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알겠는가.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단담은 재미없구나.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는 대로 사는 거지 뭐해나.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혈관 질환 특집인데 성대모사 특집인 줄 아시겠어요? 그렇죠. 빨리 오늘 성대가 살아있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근데 우리 오늘 나오신 의사 선생님들, 우리 먼저 박창규 선생님은 원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피를 뽑잖아요. 제일 먼저. 그게 왜 피를 왜 먼저 이렇게 뽑는 건가요? 우리 몸에 거의 모든 정보가 혈액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건강검진한다 그러면 무슨 팔 걷고 피부터 뽑잖아요. 보통 혈액의 질병 상태라든가 우리의 현재 건강 상태의 정보가 다 있어요. 특히 또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내서 혈관에 보내는데 이게 한 4 내지 6리터쯤 돼요. 몸의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또 하나는 노폐물도 받아들여서 그걸 또 제거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 몸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또 혈액 내에 항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면은 막아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상태는 호르몬이 더 방출이 많이 돼서 또 교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아야 되잖아요. 맑아야죠. 탁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혈액이 탁하면 어떤 병이 주로 생기게 되나요? 제일 흔한 게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고 또 잘 모르는데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또 콜레스테롤 비슷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이 많아지면 기름때가 껴서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또 이제 또 혈당이 막 높아지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혈당도 또 혈관의 손상을 자꾸 일으키면서 기름때를 더 가속화시켜요. 결국엔 동맥경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박창규 선생님은 지금 이제 혈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진현 선생님, 혈관도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혈액이 우리 그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그러면 혈관은
우리 수명의 바로미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 상태가 좋아야지 혈액 순환도 원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혈관과 혈액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에 만약에 만약에 증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질환이 오게 되나요? 일단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요. 결국에는 벽이 두꺼워지니까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막히겠네요. 좁아지다가 나중에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체 부위에 따라 발생한 질환을 보면은 이 뇌로 가는 혈관 이쪽에 문제가 있게 되면 뇌졸중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면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또 다리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하지혈관 퇴색증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기사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봄철 이렇게 산에 오르다가 돌연사 하시는 분들 참 많아지던데 요즘에 그 혈관 질환 사망자들 어느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하루에 154명 정도 사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망 원인으로 보면은 전체로 보면 암이 제일 많은데 암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을 다 총칭한 거고요. 그렇죠. 사망 2위로 되어 있는 게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 한 3위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사실은 암보다 더 많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사망률의 많은 원인이 되고 또 문제는 이 병이 한번 앓고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질병을 앓고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평생을 질병을 앓고 사시다 보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기간 그래서 장애 정도의 기간이 엄청 깁니다. 이게 암하고 비교해 볼 때 2배 가까이 그런 비용, 사회 경제적 비용이나 이런 걸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가장 질병 중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혈관, 혈액이. 그래서 우리 하일 선생님과 남보 선생님도 혈관, 혈액 때문에 좀 건강 좀 잃으셨던 적이 고생 많이 하셨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왜 병 얘기만 나오면 나를 불러? 그렇게 되네요. 공교롭게도.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께. 뭐 연예인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할 때 좀 불러. 그건 내가 할 얘기고. 그건 내가 할 얘기고. 갔다 왔잖아. 갔다 왔잖아. 이거는 내가 어딜 갔다 왔다는 거야. 아니 생각했대.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줘. 저는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혈관 때문에도 한번 쓰러져 봤고 또 위에 뭐 종양이 있다고 쓰러져 봤고 또 담양이 뭐 썩었다 그래서 수술을 해봤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골고루 아파요.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에 웬만하면 내가 다 걸려. 그러니까 꾸준히 오시잖아요. 이 혈관이라는 게 말이죠. 이 돌연사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병이라는 것은 예고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예고가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서 결국은 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조금만 어떤 예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돌연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돌연사의 정의는 어떤 증상이 발생하고 하루 내에 돌아가시는 건데 사실 90%는 1시간 내에 돌아가세요. 그중에 원인의 90%는 다 심장 쪽입니다. 결국에 이제 심장에 대한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게 또 급성 심근경색. 어떤 증상이 오냐면 가슴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맞아요. 근데 좀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뭘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것 같다거나 소위 막혀서 숨을 못 쉴 것 같다거나 뭐 하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왼팔이 막 저렸다면서 왼팔이나 어깨가 막 저린 경우 심지어는 이게 이 턱이나 이빨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이쪽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만 계속 가고 치과만 가고 심장 쪽은 안 보고 그와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슴이 아픈 것보다 이제 배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답답한 증세.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때문에 심장 수술하고 나서 몇 번 놀랬는데 꼭 이렇게 체했다 그러나 얹혔다 그러나 꼭 체한 증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당시 상황부터 좀 선생님께서 선생님 쓰러졌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전날 그 술을 좀 4시까지. 다음날까지 드셨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왼팔이 그렇게 막 그렇게
저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렸어요? 막 쥐가 났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 그 시간에서 잤는데 30분 만에 일어났으니까 저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그때 또 뭐 담배 필 때니까 담배를 한 2대 피니까 또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2시에 저 별관에서 녹화가 있었다고. 네. 한 2시간 전서부터 식은땀이 나고 체한 것 같은 기분이 오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좀 시간이 남아서 내과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별관 쪽에서. 잠깐 갔다 오려고. 그 없으니까 그냥 녹화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녹화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진짜.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 전에 내가 그 PD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얼굴색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발로 병원에 갔어요. 여기 저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을. 그랬더니 누우라 그러더니 심전도 바로 하더라고요. 그때 심근경색이라고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간지 20분 만에 수술했어요. 나는. 아니 보통 하일성 씨 방송을 이렇게 또 천직을 하시다 보면은 방송이 우선이잖아요, 내 몸보다도. 근데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프로그램 녹화하신? 장밋빛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장밋빛 인생. 아주 장밋빛 인생이 아주 작살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뭐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딱 이렇게 느낌을 알고 그리고 바로 내가 가셨으니까. 이 처음에는 풍선 수술하고 그 두 번째 하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갈랐어요. 갈른 걸 갖고 뭐라 그러죠? 관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관동맥 우회수술. 네. 이제 이걸 이제 갈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핏줄을 갖고 다시 했어. 그리고 그때 올림픽 방송이 있는데 그러고 일주일 만에 첫 방송을 그때 황수영 씨가 MC 맡았어요. 맞아요. 올림픽 방송.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80 몇 킬로 나갔던 사람이 70킬로도 안 됐으니까. 살이. 너무 슬림해져가지고. 얼마 만에 이렇게 확 빠지신 거예요? 뭐 한 20일도 안 됐지. 진짜로요? 그리고 내가 병원밥을 못 먹고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니까 거의 보름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요플에 이런 것만 물하고만 살았는데. 근데 아프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내 몸을 참 학대했구나. 맞아, 많이 학대하셨어요. 학대했구나 하는 생각. 술을 매일 드셨으니까 뭐. 우리 남보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네,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조기 축구해, 연예인 축구해 막 했는데 하고 나서 가슴이 좀 안타까워 좀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 점심을 먹었어요. 맵고 짠 거지 뭐. 맵고 짠 거. 이제 뭐 축구 끝나고 맵고 짠 걸 먹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들어놓는데 빠방 이하고 심장이 붙어버린 거야. 숨이 다다다다 맥히는 거야. 가슴이 맥히고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어머나 나 죽나 봐. 나 죽나 봐. 내 관 놓을 자리가 바로 여기겠구나. 막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숨이 찼어? 숨이 막 싹 맥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각했지. 그랬더니 그 앞에 약방에 갔어. 약방에 가서 갔더니 혈압을 딱 재봤어. 그때 약방에서 셀 때니까 약방에서 재봤더니 뭐 80에 몇 개, 180 뭐 올라오는 거야.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급실로 들어갔잖아요. 응급실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한 달 입원. 무조건 입원. 병명이 뭔데 한 달을 입원? 진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당신 심장, 그러니까 관상동맥,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니까 입원해. 그러고서는 그때 당시에 오더니 당신 말이야, 약간 노이로제가 온 거야. 이거 남보원이가 이거 별의별 생각이 다 공생하는 거지. 살을 안 빼면 5년 안에 사망한다는 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랬었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가지고 그 실천에 옮기느라고 뺐어요. 한 달 만에 13kg를 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빼요? 뭘로 빼셨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면은 숨이 차고 걱정하고 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소식. 짜고 맵게 먹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죠. 짜고 맵게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미원 밤낮 해가지고 매운탕에다가 그냥 설렁탕에다가 곱빼기 먹다가 당신을 말이지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닥터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말 뭐 시험 다 빼고서 주는데 전부 다 맹탕이지. 그러니까 미원도 안 두고 소금도 안 두고 먹는데 완전히 그때는 먹는 게 완전히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뭐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되고 중량이 저절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제 경험에는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살아간다는 거. 그렇죠. 네. 고통스럽죠. 또 배도 이렇게 포만감이 심었던 사람이 나도 지금 한 16kg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밥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반을 덜어서 보내버려요. 아예 없어요 내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먹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고지혈증을 앓았던 남보원 씨께서 계속 이 병을 많이 방치해뒀더라면 하일성 씨처럼 심근경색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실제 고지혈증이 오래되게 되면 그 지방분이 혈관벽 내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혈관벽 내에 있는 세포가 그걸 잡아먹게 되고 그러면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동맥경화로 가는 건데 이 동맥경화가 만약에 심장혈관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전조 증상들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는? 대체적으로는 뭐 통증, 뭐 저린 거 아까 팔절이시다고 하셨고. 뭐 대표적으로 딱 이게 좀 이상하다.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데 특히 진땀이나 식은땀이 동반된다. 그러면 거의 심장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식도가 바로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냉수를 이제 한 컵 들어 마시면 증상이 싹 가라앉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병으로 그러니까 좀 더 안심할 수가 있는데 거기 효과가 없고 30분 이상 계속 통증이 오면 아니면 숨이 콱 막히듯이 숨이 찬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셔야지 안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에 두 분 다 자신이 있었던 분들이고 운동을 워낙 많이 하셨던 분들이지만 왜 이 두 분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고지혈증 이렇게 걸리게 되는지 원인을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남보원, 하일성 씨, 내가 생사의 기로에 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정말 위험했던 순간 그 이유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남보원 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과음, 육식. 그러니까 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고지혈증의 원인으로 적합하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비만과 과음 있죠. 비만과 과음이 실제 그 고지혈증의 주 원인이고요. 게다가 지금 육식을 많이 하셨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 동물성 기름 그리고 포화지방 이런 트랜스 지방 같은 것을 장기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하일성 씨는 심근경색 수술을 3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정말 지금 건강을 찾으신 분인데 그때는 뭐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섰냐? 흡연, 과음, 육식. 일단 과음, 육식은 공통되고요. 우리 흡연이 일단 문제인데 한 선생님 그 흡연 그 어느 정도 피우셨어요? 당대를? 보통 2갑은 폈어요. 하루에요? 하루에요? 그리고 이제 중계가 있는 날은 한 3갑 피죠. 흡연은 어느 정도나 이렇게 그 심장 혈관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정희 선생님? 보통 심혈관의 4대 위험 요소라고 치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확 낮춰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뭐 비타민 C 같은 것도 또 소실시켜 버립니다. 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윤활유는 다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혈관벽은 또 수축을 일으켜서 혈관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혈소판이 활성화되니까 혈전이 잘 생기죠. 심근경색 수술을 하고 나서 공황장애까지 앓으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이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이었어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 증상이 있겠지만 어떤 증상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그냥. 왜요? 모르지. 그냥. 나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몇 시까지 그러고 계신다고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졸리면 자고 또 눈 뜨면 혼자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고 한 2달 가까이 그러고 있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이러다 폐인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발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얼굴이 팔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신과 병원 복도에 이렇게 환자들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죄 한마디씩 하고 돌겠더라고. 뭐라고 그게 더 돌아버리겠더라고. 아는 척하고. 여기 웬일로 여기 오셨냐고. 여기 왜 왔어요? 저 보호자로 왔어요. 저 환자 저기 저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남하고 말을 하고 이러면서 그게 곤쳐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한 2달 치료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공황장애는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네. 근데 병원에 가서 흰 가운을 보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거야. 죽을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에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입원실 하나를 전용으로 놔뒀어요. 아니 새벽에도 자다가 불안한 거 같이 자는 아프지 않은데도요? 멀쩡하니까 막 숨이 차고 막 혈압이 오르다가도 병원만 딱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중계를 가든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병원에 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그 시설이 돼 있다는 걸 다 체크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는 세상 없는 강의가 들어도 안 갔어요. 그 생사에도 고비를 넘기신 두 분께서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상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 검진 다녀온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보시죠. 고지혈증 진단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코미디계의 대부 남보은 씨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 옆엔 남보은 씨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아내 주길자 씨. 이것이 웬 말입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1950년대 원맨쇼의 달인으로 코미디계를 주름잡았던 남보원. 하지만 갑작스레 악화된 건강 때문에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건강하셨었죠? 아유 술을 너무 먹었죠. 옛날에 수리병이었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 양반 그 일원은 하루 왼종일 그 일가를 쫓아다녔대요. 그랬더니 1차, 2차까지는 이제 행사를 막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서 12시 이후에 다니는데 5시까지 다니는데 하여튼 술을 가는 데마다 돈벌이를 하면서도 재미있는 세월을 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몸은 불어나고 몸은 망가지고 불어나고 몸은 망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왔었죠. 술 많이 먹었는데. 최고의 전성기 시절 고지혈증으로 5년 안에 사망한다는 진단을 받은 그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었습니다. 아찔했던 과거의 기억은 잊고 싶은 남보원. 하지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남겨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전에 입었던 바지입니다. 주먹 2개 들어가도 남지. 이만큼 뺀 것이 다행이고 이게 이렇게 빼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이 바지를 입고 다녔으면 과연 내가 원맨쇼니 세상살인이 다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선생님 이렇게 딱 변화된 모습 보니까. 근데 살 빠진 거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살이 빠지니까 그전에는 진짜 2층도 못 올라갔어요. 2층도. 근데 이제는 공연을 갔다 와서 한 10시쯤 와도 야 오늘 돌아야지 그러고 아파트를 꼭 돌아요. 그리고 6층까지 걸어 올라오고. 체중 감량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남보원. 건강 회복 후 새로 생긴 습관이 있으니 바로 체중 점검. 이게 없으면은 큰일 나. 옛날에 이거 없이 살 적에 체중계 없이 살 적에 살이 마냥 막 쪘다 이 말이에요. 막 찌는 거야. 막 먹었으니까 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몸 빼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체중계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조정이 되고 있어요. 과거 건강 때문에 시작한 운동은 어느덧 남보원의 중요한 일과가 됐습니다. 바람이 좀 있구나. 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극심한 고지혈증을 치료한 특급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가 이제 헬스클럽 아니에요. 여기가 거기에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들어가서 할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걷는데 이 언덕만 자주 걸어도 여기만 10번 걸어도 충분한 운동이 돼요. 과거 바쁜 스케줄과 불규칙한 생활 탓에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남보원.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그의 생활 습관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너무 무리하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면 피곤이 오더라고. 피곤하도록은 하지 말아라 이거야. 리럭스하게 적당히 정말 나의 모든 거 컨디션에 맞게 해라 이거야. 오버하지 말아라 이거야. 오버. 그 시각 넘버원의 아내는 특별한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막 몸무게 많이 나가셨을 땐 주로 뭐 좋아하셨어요, 사모님? 그때는 뭐 찌개, 냉면, 뭐 매운 거 이렇게 민물 매운탕 이런 걸 국물 있는 걸 많이 잡수셨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국을 잘 안 들이죠. 국을 안 들이고 이제 이런 비지 뭐 이렇게 콩하고 시래기나물하고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 비지예요, 사모님? 네, 비지요. 그런 걸로만 해서 드려요. 짜고 매운 거 좋아하셨나 봐요. 짜고 매운 거 지금도 우리는 괜찮은데 소금을 치려고 그래서 소금을 감춰놓고 그래서 하나 더 없어요. 지금 감춰놓고 있고 그래서. 고지혈증의 가장 큰 원인인 비만을 벗어나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염식 채소 위주 식단이야말로 가장 큰 치료법입니다. 사모님 이거 드레싱이 뭐 따로 들어가진 않나요? 안 들어가요. 야채만 이제 드레싱이 들어가요. 너무 밍밍하지 않아요, 그럼요? 겨자. 겨자를 조금 넣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식사하는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5년 돼요.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해드리면 밍밍하다고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독약 먹는다고 그랬죠. 꼭 독약 먹는 것 같다고. 왜냐면은 우리는 식사를 줄여서 살이 뺀 게 아니고 워낙 대식가가 밥 한 그릇 꼬박꼬박 먹어요. 아침 저녁 점심을. 그러니까 밥을 한 그릇을 다 먹는데 그때는 막 두세 그릇씩 먹던 사람이 한 그릇씩 먹으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고 음식이 저염식이니까 또 살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남편을 낫게 한 또 다른 건강식단 노하우를 공개했는데요. 요새 이제 하도 일을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저기 육식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좀 삶아놨어요. 삶아갖고 이게 그 기름기 없는 그 사태 있잖아요. 아롱사태. 그걸로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먹으면 뻣뻣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 살짝 데워갖고 요걸 묻혀서 야채. 이게 기름이 하나 더 없거든. 거의 뭐 저지방식이시네요. 네, 저지방.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방과 염분을 쫙 뺀 웰빙 식단.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죠? 과거 고칼로리 음식과 잦은 술자리를 즐겼던 넘버원.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채는 무조건 반찬을 싸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서 먹을 때도 그 반찬 내놓고 먹고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짜게 먹다가 심심하게 먹는 거 습관을 붙이려면요. 이거의 노력이라는 건 저 담배 30년 피다가 담배 끊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 비슷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방 안 먹으니까 중량이 또 밑으로 늘어내가 너무 주는 거야. 너무 주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좀 먹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단련이 되더라고. 숱한 노력 끝에 뒤늦게 건강 습관을 갖춘 넘버원. 나의 나이와 모든 것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만이 그게 저가 되지. 욕심내서 몸 빼려고 그러면 위험케이지에 걸리면 곤란하다. 다음 날 넘버원 씨가 찾아간 이곳. 서울의 한 병원. 여유만만 제작진도 함께했습니다. 내가 지금 2달 만에 왔나? 그래요. 2달 만에 오죠. 항상 우리는 난 또 혈압약 먹어야 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꼭 와서 또 진료하고
먹고 이제 그렇지. 여기가 아까도 보셨잖아요.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몸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선생님 말씀 들으면 또 기분이 또 업돼서 가고 막 그래요. 고지혈증 진단 후 몸의 이상 증세만 느껴도 병원을 찾는다는 넘버원. 그간 숱하게 받은 정기 검진임에도 다소 긴장된 모습인데요. 선생님 몇 살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한 75 나오거든요. 넘버원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아내. 과거 위기의 순간을 겪었던 터라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되세요? 어떠세요? 걱정이 되죠. 왜냐면은 검사는 자주 받지만은 검사할 적마다 불안해요. 나이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근데 검사가 여기서 항상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오늘 검사를 기다려야 되니까. 결과에 대한 걱정을 안고 혈액, 혈관, 심장, 전방의 검진을 받은 넘버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쓴 넘버원의 검사 결과는? 네. 그래서 보니까 2000년도에 이미 그때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높았어요. 뭐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심장 검사는 이제 심장벽이 좀 두터워져 있지만 협심증이나 그런 거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콜레스테롤 치료를 잘 했기 때문에 좋아요. 괜찮고 뇌혈류 검사도 우리가 했는데 무리의 혈관도 좋은데요. 그래서 아마 중풍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그게 최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좋으니까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죠.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죠. 나보다 더 좋죠. 내가 좋아야, 내가 건강해야 이 사람이 좋죠. 내가 비실비실 해봐요. 비실비실 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얼굴 활짝 나보다 먼저 활짝 얼굴을 펴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고지혈증 극복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넘버원. 그의 못다한 이야기가 잠시 후 이어집니다. 넘버원보다 더한 생사의 기로에 섰던 하일성. 돌연사를 부르는 대표 질환,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던 그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검사가 되신 거예요?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2002년 당시 심장혈관 중 2개가 막혀 있어 무려 3번의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일성. 다 가짜죽이라고. 잘 안 보여주는데 이렇게 여기 이거 여기 다지 뭐 이게 복강경 들어갔다 수술했던 거고 여기 이게 심장 수술한 거. 특히 생사와 직결되어 있는 심장 건강의 표본 심박수를 측정했습니다. 하시면서 가슴 통증은 없으셨죠? 혹여나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하일성. 또 숫자를 본 게 그 숫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인생을 좌우하는 수명의 바로미터. 혈관 정밀 검사도 받았는데요. 연이은 검사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하일성. 이런 옷도 안 입고 살아야 되는데 건강할 땐 모르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과거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그. 하지만 심근경색 수술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술 먹으면 하루에 3가. 근데 뭐 거의 술자리지 뭐 저녁 때 되면.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살진 못했어. 뒤늦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은 하일성. 드디어 검사 결과를 마주했는데요. 우선 혈압이 아주 좋네요. 혈압이 지금 124나 79 아주 정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고요. 콩팥 기능도 정상이고 피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혈당이 89입니다. 공복 혈당이 89면
제일 좋은 수치예요. 아 그래요? 보통 저희 아버님이 당뇨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는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거의 군것질은 안 해요. 예, 잘하시는 거예요. 심장 초음파 결과 좀 볼게요. 일단 심장이 잘 뛰네요. 심장 기능이 정상이고요. 제가 제일 신경 하면서 쓰는 게 여기 초음파 할 때 그때 제가 좀 기분이 샤하더라고. 이게 경동맥 초음파도 말씀드릴게요. 경동맥을 보면 검사 중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하일성을 긴장시킨 뜻밖의 검진 결과.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보면은 두 분 특히 남보원 선생님은 보면은 예전보다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셨는데 운동하고 식이요법 이런 거 착실하게 하시나 봐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힘들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과로하지 말아라. 나이와 발현수를 맞춰라. 무슨 남들은 1000보를 걸어라. 천만에 그러니까 한 500보 한 1000보, 2000보만 걸어도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고 운동한 보람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꼭 절에 가서 108배를 합니다. 108배. 그게 건강에 좋잖아요. 네, 건강에도 좋고 또 내 어떤 마음에 수양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108배하고서부터는 내가 이 허리 아팠던 게 없어졌고 그다음에 식욕도 생기고 절에 가서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3번은 절에 가서 보통은 이제 9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 컨디션이 좀 2번 정도는 항상 108배를 해요. 하일성 씨 그러면 검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대만족이에요. 대만족이요? 나는 왜냐면 아팠던 사람은 뭐 큰 소리 빵빵 쳐도 검사하러 간다 그러면 불안해요. 그래요? 진짜 불안해요. 대만족이십니까? 네. 자, 우리 하일성 씨에게 이상소견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창규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이 좀 문제인데 두 가지 어떤 하나는 먼저 심장 초음파를 말씀드리면 심장 초음파는 심장이 조금 좌심실 비대까지는 아닌데 심장벽이 좀 두꺼워 있습니다. 12를 넘어가면은 좌심실 비대가 있는데 지금 10점 중반대. 그래도 경계성이에요. 동맥경화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경동맥이 목에 있습니다. 경동맥을 초음파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경동맥에 이 내막 중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고 까만 부분이 이 경동맥 내중막인데 이 두께가 0.9cm, 그러니까 9mm를 넘어가면 동맥경화가 있다고 보는데 이 하일성 씨는 뭐 좋은 데도 많은데 일부분에서 상당히 두꺼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두꺼워져 있냐면 제일 두꺼운 데가 22mm. 2.2cm요? 2.2cm. 근데 전체는 아닙니다. 대부분 깨끗한데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예, 근데 아마 이미 심장병 앓으신 분이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생겼고. 근데 이런 거는 일단 한 번 생기면 여간에서 줄어들진 않아요. 줄어들지 않지만 잘 관리를 하면 이 상태에서 진행을 안 하고 아주 매끄럽게 잘 유지가 됩니다. 이 경동맥에 이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 급성심근경색증하고 아주 굉장히 연관 관계가 좋아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두꺼워진 상태만큼 심근경색이 잘 발생하고 그래요? 또 이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초반에 이제 관리가 안 돼서 너덜너덜하면은 굉장히 부스러기가 잘 떨어집니다. 그 부스럭지가 떨어지는 게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가서 중풍을 일으켜요. 뇌졸중. 그렇지만 잘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해서 표면이 매끄러우면 별로 문제는 아닙니다. 하일성 씨 지금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심각하지. 아니 근데 선생님 관리가 안 되면 그럼 여기서 재발할 수도 있다는. 근데 지금 나한테 희망을 주신 거는 두꺼워도 저것이 너덜너덜되지 않고 저 상태에서 매끄럽게 지금 있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보면은 정말 심한 사람은요 초음파로 보면 이게 너덜너덜한 게 보여요. 그때 내가 조금 들었어. 우리 저 선생님한테. 그다음부터는 계속 여기 만지고 다녀. 경동맥 있는데. 여기 왜냐면 이거 풀려고. 혹시 응고되면 풀려고 나도 모르게 시간만 나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효과가 있나요? 그게 왜냐면은 불안해서. 그 불안감의 해소지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하 선생님은 어떤 관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관리가 그래도 잘 된 상태지만. 지금 사실 관리는 굉장히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담배를 아직도 좀 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담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는 완전히 이번에 끊으셔야 되고요. 근데 참나 이 혈액 검사가요. 9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피치 못할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8시 58분까지 술을 먹었거든. 야, 정확하시네요. 5시부터 시작을 해서 딱 주인 보고 시간 딱 재려서 8시 58분까지. 한참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돼 이제. 이게 빨리 시간 안에 먹어야 돼. 시간 안에 먹더니 저 58분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만 딱 그러고 일어났어. 더 있으면 먹을까 봐. 네, 선생님 이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답답하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에서 조진현 선생님 자기의 혈관 나이 같은 거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판넬 한번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러면은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 있죠. 지금 15개 항목이 있는데 실제 이 15개 항목이 우리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15개 항목을 쭉 체크를 해서 각 항목당 1점씩, 1점씩을 부여를 하고 그래서 1점씩을 쭉 부여를 해가지고 있는 거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다 합칩니다. 한번 볼까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운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운다. 일주일에 술을 3번 이상 마신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밤늦게 자주 먹는다. 야식. 야식을 먹는 거. 기름진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다. 이건 이제 고지혈증의 위험 인자가 되겠죠. 음식을 급하게 먹고 과식하는 편이다. 많이 드시는 양을 많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자주 먹는다.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 그렇죠. 이것도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요. 특히 연예인들이 이제 또 식사 시간 불규칙하죠. 불규칙한 거. 짜게 드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음 항목인데 이 그 염분 섭취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러게 되면 이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이유가. 몇 개 먹는 건 상관없나요? 몇 개 드시는 거보다 짜게 드시는 게 안 좋습니다. 훨씬 안 좋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운동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하게 되면 이제 운동 안 하면 높아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흥분하고 화를 낸다. 역시 스트레스. 그럴수록 소금 분비가 많아지겠고 밤을 새워서 일하는 때가 많다. 밤샘 근무하시는. 그렇죠. 이것도 스트레스에 해당되겠고. 몸살 기운이 있어도 무리해서 일을 한다. 너무 과로하게 하는 거게 되겠죠. 돈 주는데 해야죠. 손발이 차고 저린 느낌. 이제 증상이 나온 거고. 건망증이 심하거나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 중에 심장병, 뇌졸중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 그럼 15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개당 한 점씩 1점씩이에요. 그렇죠. 각 항목당 한 점씩 1점씩. 흡연이나 음주하고 다른 거하고 점수가 다 같다는 게 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약간은 이제 리스크에 따라서 그 점수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항목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작게 주고 있습니다. MC들도요. 저희도 체크를 해봤는데. 여유만만 3인방 황수경, 조우정, 조영구. 과연 자신의 혈관 나이를 알고 있을까요? 혈관 나이 체크리스트? 혈관에도 나이가 있나요? 나이는 특별히 따로 해볼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데요, 이거? 이게 그럼 혈관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건강의 바로미터죠. 정말로요? 좋습니다. 제 나이가 47인데 27으로 보이는 것을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연 여유만만 새 MC의 혈관 건강 상태는? 제 혈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수명의 바로미터 혈관 나이. 새 MC들의 혈관 나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우리 조정환은 37이죠? 37인데 혈관 나이가 뭐야? 48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됐어, 오종아?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 장갑도 못 가겠다. 이렇게 총 9개거든요,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9개여서 이제 우리가 5점 내지 9점, 5점에서 9점 사이면은 실제 나이에서
플러스 10을 하게 되거든요. 10살을 더. 근데 제가 봐서는 조우종 아나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게 있네요, 보니까.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체크를 안 하셨어요. 운동은 하죠. 운동을 굉장히 합니다. 하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좀 포지티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황수경 씨는 과연 자, 혈관 나이는 과연 제가 이걸 공개해주세요. 요 밑에 자막 꼭 넣어주세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실제 나이는 아닙니다. 혈관 나이. 10살이나 넘게 나왔어요? 자, 53이세요. 53. 어떻게 5개인데 너무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체크리스트 보면 5개 이하, 4개 이하, 0에서부터 4개까지는 이제 본인 나이가 되고 5개 이상이 되면 플러스 10살을 더 넣게 되는데 항목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같은 비중으로 보는데 보니까 그렇게 아주 위험인자는 없어요. 보니까 건망증이 심하거나 기억이 깜빡할 때가 있다. 이게 이제 혈관 문제는 뭐냐면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보니까 이제 일도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떨어질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왜 이렇게 자꾸 문제 있는 쪽으로 몰두하세요? 지금 아니 그냥 문제가 애가 어린데 있나 없나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가도 못 갔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신경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그렇죠. 지금 나이가 43이에요? 지금 만으로 42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고. 자, 조영구 씨 한번 보겠습니다. 조영구 씨는 과연 정우 아빠 5살 둔 아들,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6살 됐죠? 과연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47세니까 제 생각엔 혈관 나이가 좀 젊게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많이 체크하셨는데. 몇 살 나올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57. 57이요? 딱 10살 더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뭐 가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뭘. 어휴, 17세네. 이제 지금 체크한 항목 자체가 혈관의 그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쭉 보니까 밤늦게 자주 드시고 이런 항목들을 보면은 약간 그 생활 습관을 조절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 막 심근경색, 뭐 동맥경화 이렇게 오는데 여성분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몸속에서 나오는 게. 혈관도 확장시키고 HDL도 증가시키고. 근데 그게 폐경 전까지입니다. 폐경이 되고 나면 그 효과가 없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남자하고 똑같아져요. 호르몬제를 먹으면요, 선생님? 호르몬제를 먹는 것도 폐경 후 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부터 드셔야죠. 오히려 한 5년, 10년 뒤에 드시면은 더 나빠요. 그러니까 드실 거면 일찍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 효과가 없어지면 한 60대 되면 남자하고 똑같아져요. 위험성이 똑같아요? 위험성이 똑같아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70대가 되면 여성분이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요? 또 여성은 왜냐하면 작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작고 심장도 작고 심장 혈관도 작은데 상대적으로 동맥경화가 오면 남자보다 동맥경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그 혈관이 작으니까 무슨 시술을 하더라도 남자만큼 그렇게 잘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을 계속 같이 갖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여성이라고 절대 걱정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폐경 이유를 생각하고 계속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생활 균형 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통증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혈관이 어느 부위가 막혔는가에 따라 통증의 그 증상도 다 다르게 나타나요. 워낙 혈관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실은 이제 혈관이 막혔을 때는 여러 가지 통증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통증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이 목에 있는 혈관. 아까 사진 보셨죠? 경동맥에 문제가 있게 되면 손발이 마비, 한쪽 손발이 마비가 온다거나 느낌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전형적으로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요? 시신경을 건드리나요? 시신경보다는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그건 이제 뇌의 말을 담당하는 그 부위에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목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장으로 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면 전형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고 30분 후에 꼭 복통이 옵니다. 배가 쓰려요? 어떻게? 심하게 통증이 와요. 이제 허혈증이 와가지고 통증이 오는 건다고 그러는데 아주 심하게 오기 때문에 이 음식을 기피합니다. 기피해가지고 이제 체중도 빠지고 그런 증상이 대표적이고 이제 다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리로 오는 혈관에 문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걷다가 보면 다리 종아리나 허벅지가 당겨가지고 더 이상 못 걸어요. 오래 못 걷고. 그래서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도 다른 뭐 동맥, 정맥, 동맥이 막혀서 나오는 증상들 어떤 게 있습니까? 막혀서 이제 나오는 증상들은 이제 방금 쭉 말씀드린 거였고 그 외에 이제 또 막히는 거 외에 동맥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커지는 거요? 동맥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라고 그러는데요. 동맥류. 동맥류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슴 쪽에 있는 동맥류. 흉부 대동맥류라고 그러는데 그 동맥류가 있으면 가슴에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목신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목소리를 내는 신경을 누르게 돼요. 누르게 돼서 목신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 쪽에 이제 조금 내려와서 배 쪽에 배에 있는 대동맥, 복부 대동맥이 커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오냐면 경미한 복통이 있거나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조금만 드셔도 배가 이렇게 쉽게 부르는 왜냐하면 대동맥이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위를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드셔도 배가 쉽게 부르는 그런 증상.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부 대동맥류가 인나음나를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누워서 이 명치 끝부터 배꼽 사이 여기를 누워서 쭉 한번 쭉 눌러보면 이게 대동맥류가 있으면 심장 박동처럼 딱딱 뛰는 거기서요? 뛰는 멍울이 있으면 그게 복부 대동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증상이 경미한데 터지게 되면 파열되게 되면 보통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60% 10명 있으면 6명은 병원까지 못 오시고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자, 혈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진짜인데요. 지금부터 문제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온욕을 하면 혈관이 노화된다. 진짜 어떻습니까, 혜선 씨? 아닙니다. 아니다. 왜요? 그럼 냉온탕 해도 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남번 씨는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왜요? 그 냉탕은 혈관을 심장병 환자는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우려가 있다니까. 박찬규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정답은? 정답은 세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모? 왜요? 왜냐하면 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협심증이나 동맥경화 심하신 분들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우나나 들어가서 땀을 펑펑 뺀 다음에 열기시킨다 바로 이제 냉탕 확 들어가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할 수가 있거든요. 차가우니까. 근데 이제 이미 병을 가진 사람은 거기 급격한 스트레스 작용해서 갑자기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걸 뭐 한 번 정도만 모를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하는 분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원래 있죠. 목욕법에는 냉온탕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우나는 좋다고 돼 있어요. 사우나도 뭐 극심하게 뜨거운 데 말고 웬만한 사우나는 굉장히 신부전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좋아요? 혈관 질환이 없으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결국엔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죠. 혈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진짜. 두 번째, 완전식품 달걀. 혈관에 담배만큼 해롭다. 아니 많이만 먹지 않으면 적당히 양은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노른자가 좀 해로울 것 같긴 해요. 노른자. 그래요? 너무 안 먹는. 자, 우리 조지현 선생님 정답은? 정답이 맞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노른자. 실제 노른자가 이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는 안 좋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계란은 그렇게 아주 콜레스테롤을 높이거나 또 심장 혈관 질환을 높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계란 내에는 이 콜레스테롤 외에도 네. 단백질,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D나 엽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란 한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노른자 먹어도 되죠? 네네. 혈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진짜. 자, 혈관 질환자에게 사골국은 독이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먹는 게 많이만 안 먹고 적당히 먹으면 난 좋다고 생각해요. 독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 남보시 씨께서는요? 독이다. 황수기 아나운서. 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어서. 아니 사골국은 기름을 다 빼가지고. 걷어내도 좀 남아있더라고요. 항상. 그럼요. 네. 우리 조정 아나운서. 사골국은 뭐 건강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정답은 박찬 교수님. 예, X 쪽에 좀 근접합니다. 예. 그러면 독인 건가요? 그렇죠. 독조에 가깝다고 보죠. 왜냐하면 사골국에는 탄수화물, 칼슘같이 단백질, 칼슘같이 좋은 영양소가 적고 콜레스테롤 위주가 많아요. 특히 이렇게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거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장기간 먹으면 문제죠. 아니 좀 먹고도 살아야죠. 먹고도 못 먹게 하면 뭐 스트레스 고기, 받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가급적 드실 때 한번 고아서 위에 싹 걷어버리고 또 거기에 뭐 기름 덩어리 같은 거 고기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고. 그게 맛있죠. 덩어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꼭 죽으려고 기를 쓰냐면 꼭 닭을 먹어도 꼭 껍질만 먹어요. 얼마나 그게 바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의 유혹. 닭 껍질 튀긴 거, 닭 껍질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질색으로 하더라고. 또 간. 생간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 콜레스테롤. 발목이 아플 적에는 족발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무릎이 아플다 그러면은 사골. 도가니? 아니, 도가니면 허리 아플 때에는 뭐 등골을 먹어라 뭐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봤어요. 그게 다 콜레스테롤로 가고 고지혈증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없어서 못 먹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채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고기도 좀 먹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고기 좋죠. 근데 고기에는 단백질은 문제가 없어요. 기름이 문제지.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무리 그 육식 고기를 보면 속 안에 기름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기름기를 섭취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 정도 드시고 대신에 이제 그 생선은 다 단백질이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오메가3가 되는 아주 좋은 등 푸는 생선이 그래서 오히려 심장병 예방되고 뇌졸중 예방되고 또 부정맥 예방 효과도 좋습니다. 생선 껍질도요? 그 등 껍질. 그렇죠. 껍질 다 포함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가 많은 게 견과류예요. 견과류. 뭐 땅콩, 호두, 아몬드, 호박씨, 잣 뭐 이런 좀 딱딱한 것들. 역시 오메가3가 많으니까 그런 걸 드시고 또 잡곡류, 그리고 과일 야채 좋죠. 이제 뭐 드시니까 맨날 배가 고픈데 과일 야채는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던데요. 과일도. 그러니까 이제 야채는 괜찮고 과일은 이제 당뇨가 있는 분한테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을 또 많이 올리잖아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드시고요. 과일은 밤에 먹는 거는 안 좋다고 그러던데 살도 찌고 당이 많아진다고. 사과 같은 거 뭐 당분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연구상 밤에 먹어서 나쁘다 이런 거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좀 특이해요. 이게 짠 거를 좋아해서 짠 거 안 된다잖아요. 술 먹으면요. 짠 게 맛있어. 다른 걸 안 먹어요. 뭐 드세요? 특이하게 먹어요. 진짜. 뭘 드세요? 감자탕 같은 웃기는 게 아니야.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짜장면요? 면은 버리고 그 짜장 있지. 간짜장을 시키면 그거 짜장 있지. 짜장. 그걸로 먹어요. 아니 특이하시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게 독약이야. 그래요? 짠 게요. 정말 나빠요. 짜장면. 짜게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데 몸에 이제 소금이 볼륨을 늘리거든요. 수분량이 혈액에 굉장히 많아지면서 혈압을 올립니다. 연세가 드신 그 수분이 많아진 게 바로 혈압으로 작용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 마늘이 몸에 좋잖아요. 양파도 좋고 부추
이런 것들도 좀 추천하실 수 있나요? 네, 마늘, 양파 같이 또 파 종류 이렇게 톡 쏘잖아요. 이게 알리신 성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성분이 있으면 그 혈액의 혈전을 예방시켜주고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추 같은 거, 생강 같은 건 그 혈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운이 있어요. 따뜻하면 또 혈관 확장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음식을 같이 요리해서 먹거나 섞어서 드시면은 혈관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혈관 나이도 체크를 해봤는데 생활 속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수칙 같은 거 있으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은 꼭 지켜라. 선생님 왜 웃으세요? 아니 이 형님이 참 말씀하시는데 맛은 없지.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수칙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쭉 환자분 뵙고 병원에서 뵙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혈관 질환을 혈관 질환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3가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담배를 피신다고 그러면 아까 쭉 나왔지만 만약에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담배는 실제적으로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 그에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는 운동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운동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장 혈관 질환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고 미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빨리 의료진께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박창규 선생님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혈관 건강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 수칙을 잘 지키면 최소한 10년 이상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도 철저하게 음식 조절, 운동해서 본인의 혈관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운동, 금연.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이번에는 정말 실천에 꼭 옮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유만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 그런데 OECD 국가 중 행복지수는 겨우 24위?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이 뭉쳤다.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가수 강원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 사람을 향한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 김원철. 그리고 행복한 식탐을 연구하는 맛 칼럼니스트 김유진까지. 그런 정서적인 것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4인 4색 행복 이야기. 내일 아침 여유만만에서 공개됩니다.